오늘 할 거는 이걸 할 거예요. 그 회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연 법인세 회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연 법인세 회계. 이연 법인세 회계가 회계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가장은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그 기업 결합이라고 있어요. 기업 결합.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두 회사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런 회계가 가장 어려운 회계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어려운 회계가 이연 법인세 회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냐? 세금과 연결돼 있어요. 세금과.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 내에서도 회계 담당자조차도 그 이연 법인세 회계를 명확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이연 법인세 회계는 어렵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어렵다. 그게 핵심입니다. 말 뜻을 해석해 보세요. 이연. 이연. 이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그렇죠.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리가 디퍼드라는 말을 써요. 디퍼드.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이 D자를 많이 쓸 거야. 이 분기할 때. 그 다음에 법인세는 텍스잖아요. 텍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퍼드 텍스 어카운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법인세 회계인데 실제로 기업들은 이거에 따라 내요. 근데 이연 법인세 회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이연 법인세 회계를 이렇게 과정 거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냐면은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나오고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금 하면은 세금 비용이라는 말을 다 떠오르기 때문에 세금 하면 우리는 뭘 떠올라요? 손익계산서의 어떤 그 법인세 비용을 떠올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연 법인세 회계가 진정한 그 세무회계 근간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가 나와. 그럼 자산과 부채라는 것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재무상태표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접근을 한다는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원칙을 보면은 지금 기업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손익계산서에서 세전이익에다 세율 얼마 이렇게 곱해서 세금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 나오고 이연 법인세 부채가 나와. 그럼 뭐다? 자산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자산은 미래에 어떤 좋은 혜택이 이거야. 그다음 부채는 미래에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 희생이야.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럼 뭐냐? 이연 법인세 자산은 나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혜택이에요. 반대로 이연 법인세 부채는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이게요. 그래서 이연 법인세 자산, 이거 말 뜻대로 해석하세요. 말 뜻대로 해석하면은 이연 법인세 자산은 이연했으니까 이게 디퍼드죠, 디퍼드. 뒤로 넘겼다. 디퍼드예요. 뒤로 넘겼다. 근데 법인세는 텍스야. 텍스고 그다음에 자산은 에셋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기 처리할 때 DTA라는 얘기를 쓸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자산 계정이다라고 해야 돼. 근데 자산 계정인데 무슨 혜택이냐? 혜택이 세금을 미래에 적게 내도 되는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디퍼드, 그렇죠? 디퍼드 텍스 라이어빌리티스 이거는 뭐다?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근본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세전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방식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갖고서는 이걸 접근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실제 회계는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끝냈습니다. 요건 지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실제로 우리가
장부가 있어, 장부. 이게 중요한 파트의 하나예요. 장부가 있는데, 장부가 이게 우리가 북이라고 그러죠. 공책이라고 하잖아. 근데 공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책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로 있어야 돼. 첫 번째가 회계장부가 있어. 여러분들이 더존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ERP에다가 넣고 하는 회계장부가 있어. 회계장부. 회계장부, 즉 회계 목적의 장부가 있어. 회계 목적의 장부. 회계 목적의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목적의 장부가 있냐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목적의 장부가 존재해요. 세금 목적. 장부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혹시라도 더존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예? 더존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회계 목적 장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계 목적 장부.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손익계산서가 나오잖아. 손익계산서.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손익계산서. 이걸 통해서 뭐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정한 말 그대로 세무조정표나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와.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서류도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거를 조정해야 돼. 조정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계 목적에서는 이게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야. 회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장부할 때 요거는 뭐냐면은 발생주의 회계라는 말을 써.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회계 갑자기 뭐냐면은 뭐가 발생했다? 매출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자산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부채가 발생했다. 자본이 발생했다고 하니 발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은 언제 발생해요? 매출은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체라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라면은 매출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 제조업체라면은 인도, 즉 물건이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즉 제품을 배에다 실어서 넘겨주는 때 매출 잡는 거야. 즉 뭐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매출을 잡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밥 천국 있잖아요. 김밥 천국에서는 들어가서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장님이 라면을 끓여옵니다. 그러면 이 라면이라는 이 제품을 라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라면을 끓여서 거기다가 계란도 풀고 모두 양념도 해갖고선 라면이 나와. 그럼 라면이 인도된 거예요. 이때 매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면 식사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현금 계산하겠죠. 현금 계산할 거라고.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 라면이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뭐다? 발생주의 회계에서 김밥 청구에서 매출을 잡아야 돼. 하지만 이 세무 목적에서는 현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현금주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을 안 받았어. 내가. 그러면 세금 낼 수가 없어요. 즉 세금 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원이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거지 그냥.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서 그냥 라면을 줬는데 먹고 튀어버렸어. 돈 안 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사장님은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출은 올렸지만 매출을 조정하든 아니면은 매출 채권을 제각시키든 해야 돼. 도난 손실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차이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세금은 뭐다? 세금은 현금이 들어와야지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보다 관계가 없어.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발생하면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 지금 보다 세금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현금이 들어와야지 세금을 과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마음만 먹고 나서 팔기만 했어. 근데 아직 현금이 안 들어왔어. 과세하면 세금 모르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보이스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근데 현금이 안 들어왔죠. 근데 세금 내라고 그러죠. 실제 세금 들어와야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돈 수입이 없어. 올해부터 강남에 살았어. 수입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금 내라고 하죠. 종부세금 어떻게 내? 나중에 어떻게 깎아주는 거지. 나중에 그 집 팔면 내라고 해서 깎아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갖고만 있는 죄로 그냥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팔아서 냈다. 그럼 맞는 거겠지. 증여세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증여세 같은 경우는 물건 받았으니까 당연히 현금이나 그 재산이 들어왔으니까 내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지 회계와 현금지 회계 이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전 이익이 중요해요. 세전이익. 세전이익. 이거는 뭐다? 과세 소득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죠, 표를? 요거는 세무조정표는 무시하세요. 세무조정 무시하시고, 어? 요거는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한 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과세소득이 중요해. 그래서 이 영어가 달라. 세전이익은 어떻게 하지? 세전이지. 그러니까 세전. 그러니까 세금이 텍스잖아요. 세금이 텍스잖아. 근데 전이니까 풀이라는 말을 써. 풀이. 풀이. 이게 풀이가 앞에 PRE가 전이거든. 프리텍스 인컴. 세전이익. 과세소득은 인컴은 인컴인데 앞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앞에 이 텍서블이라는 거 이게 이 글자를 잘 봐요. 어블 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부에서 과세를 때릴 수 있는 대상의 소득이 달라. 이게 달라 이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얘하고 얘가 달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쫙 해서 만들었어. 그럼 세전이익이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조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조정 작업. 조정 작업. 그러니까 반드시 조정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 받고 그냥 월급 봉급 생활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들 월급 받았어. 근데 1년 후에 1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어떡합니까? 어떤 거는 공제해주고 어떤 거 공제 안 해주죠. 어? 어떤 건 공제해주고 어떤 건 공제 안 해줘. 그게 바로 조정 작업이에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공제해줘. 어떤 거는 공제 안 해줘.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약 저는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디 가서 친구랑 밥을 먹었어. 그건 공제지면 안 해. 공제지면 안 돼. 그거는 사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느 목적으로 누굴 접대했어.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그럼 당연히 공제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쓸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기름값이야.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개인 사업자들은 이 기름값 있죠. 기름값. 기름값. 기름값은 별도로 보관해야 돼요. 영수증을. 기름값. 왜? 개인 사업자들은 뭔가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기름값이 반드시 나가. 기름값. 두 번째, 톨비. 톨비 있죠. 업무적으로 어디 나갔든 중요하진 않아. 톨비.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할 수가 있죠. 자동차. 자동차 수리할 수가 있잖아. 카센터 가서. 이거는 별도로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제를 많이 받아요. 비용이 다 차원이니까. 근데 가족들끼리 어디 가서 무슨 뭐 족발집을 밥 먹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느 한도까지 인정. 근데 만약에 뭐 애가 아프거나 만약에 와이프가 아팠어. 그건 인정 안 해줘요. 이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하지만 이 개인 사업자가 직원이 있는데 종업원들을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럼 공제가 되겠죠. 그런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영수증 있죠.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어떻게 별도로 사업자 카드로 등록시키세요. 홈택스에서. 저도 2개인가 3개를 등록시켰는데 근데 막 섞어서 엉망이 돼버리고 있는데 이걸 해주면 좋아요. 나중에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그리고 만약에 자기 목적으로 컴퓨터를 샀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컴퓨터 좋아해. 아니면 무슨 뭐 장비 사잖아요. 그것도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해. 어? 그러니까 만약 자기 돈으로 뭘 샀다. 만약에 프린터를 샀다. 이것도 경비야. 이것도 깔 수가 있어요. 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업 목적과 관련된 걸 찾아내야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그 차이다. 이게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이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차이. 이 세전이익과 세전이익 하기 전에 한번 손익계산서를 다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해보세요. 뭐냐면은 먼저
회계 목적 장부인 손익계산서를 그려볼게요. 그걸 그려야 돼. 왜? 보세요. 첫 번째 줄 뭐로 시작하지? 매출액으로 시작하지? 매출액으로 시작하지?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저 세무사가 손익계산 만들어줬거든요. 매출액. 근데 여기서 뭘 빼냐? 매출 원가를 빼.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저기 김밥 천국 사장님이야. 그럼 매출액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라면 사오지. 라면 사오잖아. 라면, 생라면. 그 라면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세, 물세 사는 거 다 이게 보여야 돼. 얘네들은 실제 비용이 인정을 받아. 사업상 목적이 다 받아요. 전기세 다 아껴둬야 돼. 근데 사장님이 자기 집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인정해주면 안 되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 그럼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첫 번째 이익인 총이익이 나올 거야. 이거는 더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회계하면은 다 아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빠지는 비용이 있어. 바로 뭐한다? 판매 관리비가 나와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다 판매 관리비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기업들은 판매 관리비야. 광고비도 판매 관리비고, 예를 들어 뭐 종교단체가 있다면은 그 종교단체의 포교비는 매출원가가 아니야. 판매 관리비야. 여기서 만약에 어느 종교단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종교적 의례 행사를 지내줘. 이건 매출원가가 돼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 종교 행사가 안 되잖아, 진행이. 하지만 직원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직원들 몇 명 없어도 관계없거든. 판매 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그럼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회계에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지냐? 플러스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손실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 빼면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세전이익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특성말을 쓸게요. 그럼 당연히 세전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단어를 써요. 법인세 재비용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정식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야. 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뭔가 모른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의 어떤 분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나오는 거지. 얘가 먼저 계산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세전이익이 100인인데 세율이 20%다 해서 세금 20이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개선될 수 있어도 이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 재비용이. 그래서 이 구조로 가는데 핵심은 이 부분이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업의 수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존재해요. 이자 수익. 그렇죠. 이자 수익.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 이자 비용이 존재하죠. 이자 비용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샀는데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가 나가는데 손익계산서에서도 이게 비용을 나갔는데 이걸 비용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세법에 가서. 왜? 정부에서 새 법을 정해서 영끌 젊은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자기 투기 목적으로 만약에 해버리면 그건 인정해 주면 안 돼. 동의하죠? 예, 동의해야 돼요. 이거는요. 당연한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세전이익이 뭐로 가야 된다? 이 과세소득으로 가야 돼. 과세소득으로 가야 되거든. 어떻게? 프리텍스 인컴이 텍서블 인컴으로 넘어가 있는데 조정을 해준다고 했잖아. 조정하는 작업 과정에서 조정을 하면서 뭔가 차이가 발생하겠죠. 차이가 발생은 당연한 거 아닌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거야. 그렇죠. 차이가.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또 여기 자꾸 핵심만 나오는데 차이가 나와. 무슨 차이가 차이는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를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세전 이익을 어떻게 한다? 네, 과세소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세소득으로 넘어갈 때 조정 작업을 해줘. 근데 조정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차이가 발생해.
당연하겠죠, 차이가. 왜냐하면 뭐와 뭐의 차이가 발생해요? 예. 세전이익과 그다음에 과세소득 차이가 발생하겠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차이를 발생시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너 조정해봐라고 하면은 업무 분장할 때 아니면은 휴무 조정할 때도 차이가 발생하잖아. 당연하게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럼 차이는 두 가지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영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영구적 차이는 이 차이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구적. 그럼 반대가 뭘까요? 반대말에 일시적. 일시적 차이. 이 두 가지를 명백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영구적 차이를 유발시키느냐, 일시적 차이를 유발시키느냐. 그럼 일시적 차이는 이거는 언젠가 역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구적 차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영구적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게 다 우리나라 회계가 아니야. 다 미국 회계지. 우리는 회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퍼머넌트, PERMAN, PERMAN, 퍼머넌트 디퍼런스라고 해요. 그냥 PD라고 앞에 PD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 PD 앞에 귀찮으시면은 PD. 그다음에 일시적 차이는 일시적 템퍼러리라고 그래요. 순간적인 템퍼러리, 그 TD, 템퍼러리 디퍼런스. 이 단어를 기억 안 하시더라도 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구적 차이가 나고 일시적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직원들이 휴무를 썼는데 요번에 더 썼어. 근데 그 차이가 발생했어. 그럼 뒤에 가서 조정되죠, 올해. 그럼 무슨 차이예요? 그 차이는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실력이 차이가 나. 그 차이가 영구적 차이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영어 실력인데 영어 실력 올라갈 거잖아. 그것도 일시적 차이가 되죠. 하지만 영구적 차이는 회복되지 않는 차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차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영구적으로는 한 글자를 기억하라면 이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구적 차이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영구적 차이는 절대로 복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냈어. 만약에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냈어. 그럼 나중에 세금을 너 덜 내도 돼라고 하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그거로 게임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영구적 차이는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세금 많이 냈어, 올해. 그럼 내년도에 너 올해 세금 많이 냈으니까 다음에 깎아줄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요. 이게 영구적 차이. 하지만 일시적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냈으니 나중에 세금을 덜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죠. 그 대부분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거야. 영구적 차이면은 만약에 그 차이가 그냥 처음에 애초에 월급 원천 징수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나가고 끝이어야 돼. 근데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시적 차이는 뭐다? 예. 지금은 세금을 많이 냈지만 나중에는 덜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덜 낸다. 이게 글자를 보세요. 지금은 많이 낸다. 나중에 덜 낸다. 그럼 덜 내는 게 좋은 거지. 이게 바로 뭐야? DTA, Deferred Tax Asset이 되는 거야, 이게요. 이런 게 존재하는 거. 맞죠? 나중에 덜 내. 반대로 지금은 덜 내지만 나중에 많이 낸다라고 이런 시츄에이션이 존재하겠죠. 그럼 나중에 많이 낸다는 것은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바로 DTL이 되는 거겠죠. 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야. 이연 법인세 부채. 그렇죠? 얘는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고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야.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은 덜 낸다. 지금은 좋지. 근데 이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자산의 정의로 들어가면은 자산의 정의가 퓨처라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미래라고 미래. 자산의 정의는 미래 베네핏이야. 미래 혜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산은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학습을 듣고 있지만 현금을 주머니에 갖고 있지만 쓰지 못하고 있잖아. 이따가 끝나고 쓸 거잖아. 그러니까 이 현금이라는 자산조차도 미래 혜택을 줘요. 지금은 혜택을 갖고 오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 덜 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많이 낸다가 핵심인 거야. 그럼 나중에 많이 낸다는 것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겠네. 그러면은 내가 빚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디퍼드 텍스 라이어빌리티 이연 더미세 부채. 이연 더미세 부채. 반대로 지금은 많이 냈어. 지금 많이 냈어. 그런데 나중에 덜 내. 그럼 나중이 핵심인 거야. 이것은 이연 법인세 자산.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영구적 차이가 있고 일시적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구분을 내셔야 돼요. 느낌. 그래서 먼저 쉬운 게 얘가 되게 쉬워요. 얘가 쉬워요. 영구적 차이가. 일시적 차이에서 이게 다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또 할 게 있어.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개념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볼게요. 여기가 이해가 됐으면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동영상 다시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네 가지 글자가 있어요. 네 가지 글자. 그 네 가지를 할 겁니다. 네 가지. 요건 지울게요. 네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저도 이거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하면서도. 이해도 안 되고 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이까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주는 네 가지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로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영구적 차이는 뭐다? 회복이 되지 않는 거야. 지금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 덜 내는 죄타 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게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야, 얘는 그냥. 게임 끝난 거고, 일시적 차이는 뭐예요? 지금 많이 냈으니 나중에 덜 내게 해주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시적 차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보면 이게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이나 수익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이 단어 써요. 이 단어. 무슨 단어 쓰냐면은 이 단어 씁니다. 입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입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금이거든 금자가 짠의 느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나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입금이 느낌에는 보면은 매출이나 수익적 개념이 되는 거야. 무슨 더해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입금, 더해주는 뭐 금액이잖아. 입금. 이 첫 번째가 입금 산입이라는 게 있어. 입금 산입.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입금 산입.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만약에 딱 입금이 하여튼 좋은 것 같아. 매출적 느낌이 들어 만약에. 근데 매출에 넣겠다는 얘기야. 잘 봐요. 이 매출은 아닌데 매출적 느낌이 들죠. 입금이니까. 그러니까 매출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세금 늘어요, 줄어? 세금 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는 우리가 택서블, 즉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얘는 이게 뭐예요? 입금 산입. 그러니까 나 이거 매출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 매출이야 그거 세법에 가서. 그게 바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매출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매출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는데 손익계산서에 나 매출 아니야라고 했는데 세법에서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 그거 매출이야. 너 입금이야. 그래서 입금이가 산입해. 바로 거기서 세금 때릴 게 택서블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뭐다? 이익으로 간주하는 거야.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요 이익이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 이익으로 보겠다. 이익 금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익 금액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세금을 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불이라는 것은 이게 가능성이기 때문에 간주야. 이 팩트가 아니에요.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입금인데 반대가 있겠지. 앞에 불자만 넣으면 되겠죠. 불산입. 이거는 이익으로 보겠다는 얘기,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야. 이익으로 안 보겠다. 이익으로 안 보겠다. 지금 누구 입장? 텍스 입장. 그러면 이거는 이익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얘기 아니야? 세금 안 매기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난택서블. 세금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계에서는 우리가 5가지 녹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가지고 막 분계처리 했잖아요. 얘가 여기서 이게 똑같은 역할을 해. 얘가. 그러면 입금 산입은 뭐야? 그냥 요거 생각 딱 버리고 입금 산입은
입금 삼입은 이익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겠다는 얘기잖아. 택서블이야. 입금 불산입은 그거 이익을 안 쳐주겠다는 얘기야. 이익을 안 쳐주겠다. 이익으로 안 쳐주겠다. 그러니까 세금 안 떼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떼겠다. 그럼 반대로 비용이란 개념이 존재하겠지. 이게 매출이라면 바로 우리는 이것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 손해가 났다고 보는 거야. 손해가 났다고. 그러니까 입금, 송금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매출, 비용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송금, 삼입.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은 너 이거 비용으로 봐줄게 라는 얘기야. 비용으로 봐줄게 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비용으로 봐줄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천징수할 때 우리가 저기 공제받을 수 있지. 송금, 비용 인정받으면 송금 혜택받는 거야. 바로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 주유비. 그러니까 주유비는 꾸준히 잘 모아둬야 돼요. 주유비는 예? 기름값은. 그래서 뭐다? 이것은 택서블이 아니야.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공제. 우리 공제가 뭐야? 디덕터블이야.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디덕터블. 이게 빼주겠다는 얘기야. 디덕트가 빼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송금으로 삽입해 주면 뭐야?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럼 뭐야? 세금을 덜 내도 되겠지. 이거 비용료. 디덕터블. 얘는 또 뭐가 또 반대가 뭐가 있을까? 송금 불산입이 있겠지. 그럼 이것은 송금으로 비용으로 안 쳐주겠다는 얘기야. 나 분명히 돈을 썼어. 가족들끼리 밥 먹었어. 이거는 사업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난 디덕터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 네 가지야. 이 네 가지가 분개의 5가 5가지로 똑같아. 중요도가. 그러니까 이거 물론 분개도 다른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건 봐봐요. 입금 삼입은 다시 뭐다? 입금은 이거는 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야. 이익으로 간주하겠다. 즉 세금 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입금 불산임은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안 떼겠다. 그렇죠. 송금 산입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많은 게 좋으면 좋아요. 보통 사람들 입금 불산입과 송금 삼입 되면 상당히 좋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모든 우리 조직에서 내가 있는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모든 것을 비용 처리하고 예외 없이 두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간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제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돼. 어? 그 조직 다른 구성원들 불만이 많을 거라고. 이게 인지 안 해. 그러니까 그 조직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카드 쓰지 마. 개인 카드 쓰고 청구하지 말고, 예? 우리 법인 카드 쓰라 이거야 나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여기 적용을 받아.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요 네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예.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입금 불산입과 입금 불산입과 입금 불산입과 입금 불산입과 입금 불산입과 입금 불산입과 송금 입금 불산입과 송금 산입. 그럼 얘는 세금을 덜 내는 거야? 많이 내는 거야? 세금을 덜 내는 거죠. 덜 내는 거지. 덜 내는 거 맞잖아. 그렇죠. 덜 내는 거. 맞잖아요. 이익을 안 쳐주겠다. 그렇지.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반대로 입금 삼입.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비용 처리도 안 해줘. 그렇죠? 이거는 뭐 더 내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렇잖아. 구조가. 예,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지울 거야.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요게.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그 다음에 요 네 놈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네 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네 놈을 기억해야지 이 법인세 회계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회계 업무를 나중에 어느 그 조직이든지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을 하려면 이 기본적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계가 기본이야. 이거 다 분기 처리할 거야. 그리고 뭐다? 이 영구적 차이. 지금 우리는 영구적 차이를 볼 거야. 잘 보세요.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 영구적 차이를 볼 거야. 영구적 차이. 한번 지금부터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는 재밌을 거예요. 지금부터 듣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지금은 우리 오로지 뭐 하고 있다? 영구적 차이.
즉 영구적 차이는 어떤 차이다? 절대로 복원되지 않는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예를 들게요. 벌금.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벌금.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어느 직원이 운전을 했어. 차를 운행하다가 벌금을 맞았어. 그럼 만약에 이거를 벌금을 비용 처리해 준다면은 손익계산서 있지.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우리 그 회계상. 그러니까 손익이 회계상이야. 손익계산서. 회계상에서는 이거 판관비를 뺄 수 있어 그냥. 손익계산서에서는 벌금 있잖아. 판매관리비 아까 있잖아. 판매관리비에서 벌금으로 뭐 무슨 제잡비 해서 뺄 수 있어. 여기서 비용으로 뺄 수 있어. 비용으로. 판관비를 뺄 수 있거든요. 판관비를 뺄 수 있어. 회계상의 이 벌금. 근데 만약에 세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만약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특히 피자 배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피자 배달은 100% 무조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교통 위반할 거라고. 전국이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 벌금 같은 경우, 즉 피자 배달이라든지 피자 배달하면서 벌칙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회계상에서는 비용이야. 회계상에서는 비용 맞아요. 하지만 세금으로는 비용 인정해주지 않았죠. 세금에서 비용은 절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지. 얘는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거야.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그러니까 얘는 봐봐. 회계상 비용인데 세금 비용 인정 안 해줘. 그럼 여기서 어떤 놈에 해당돼요?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 일단 비용이니까 입금 쪽은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송금산이면 송금불산이면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송금불산입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송금불산입은 세금을 더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구적, 얘는 회복되지가 않아. 그렇죠. 아니, 그럼 나중에 너 올해 세금, 너 올해 어떻게 벌금 많이 냈으니까 내년도 그건 비용 인정이, 회복이 안 되겠지, 이거는. 이게 바로 영구적 차이 대표적인 거야. 영구적 차이. 지금 영구적 차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잖아. 교통규칙 지켜야지, 이거는. 그렇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얘는 어떤 차이? 영구적 차이. 얘는 나중에 회복이 안 돼. 나중에 회복이 절대 안 돼. 그냥 얘는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야. 끝이야. 게임 끝.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고급 경영진, 고급이라는 말 썼어요. 고급 경영진. 그러니까 일반 직원 아니에요. 일반 직원 아닙니다. 고급 경영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니면은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걱정이 돼. 회사에서 걱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보험을 들어. 보험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직원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반 직원들한테 들어주는 보험은 비용 처리가 돼.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엄청 내줘.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많이 내주면은 첫 번째, 회계상에서는 비용 맞지. 회계 비용 맞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비용 절감하려고 엄청나게 자기네 비용 절감하려고 만약에 만약에 세금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 이익 많이 냈는데 너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수작을 많이 부리지 않겠어요? 근데 직원들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해주는 비용은 직원들한테 해주는 보험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돼. 근데 어느 유력한 이런 사람들 고급 경영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회계적으로 비용은 되지만 세금에선 비용을 인정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되면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용 안 해줘. 얘도 역시 회복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누구냐면 수익자가 회사야. 잘 보세요. 수익자가 회사야. 만약에 수익자가 회사야.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한테 보험료를 들어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보험료를 냈어. 근데 그 보험료는 뭐다? 세금 비용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회계상으로는 비용인데
회계상은 비용 맞잖아. 세금 나갔으니까. 하지만 세금으로 인정 안 해준대. 그런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네? 그럼 또 뭐가 나 이번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보험금. 보험금이 나올 거잖아. 보험료 냈으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수익이잖아. 수익 맞잖아. 보험금 수익이자 발생하죠. 그러면은 입금이잖아. 입금 산입을 해주면 안 되지. 왜? 밑에서 벌써 송금 불산입을 했는데 위에서 입금 산입해버리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보험금을 회사가 받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으로 넣어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애 돈이 엄청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회계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어.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근데 그거 수익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수긍할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금을 회사에서 넣어줬어. 보험료를. 이거 회계적으로는 비용이야. 하지만 세금에서는 인정 안 해줘. 회계적으로 인정 안 해줘. 하지만 반대 경우 어떻게 해? 돌아가셨어. 그럼 보험금이 나오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입금 불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힐 거라고 그렇잖아요. 영업의 수익으로 잡힌다고 보험금 수입으로. 우리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나중에 장난질을 많이 쳐요. 장난질을 기업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특이한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그 지방 정부 있죠. 우리나라 지방 정부. 인천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인천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지금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도로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근데 세금을 못 걷어. 지금 세금 모자라. 그럼 어떻게 결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채권을 발행해. 채권을 발행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돈 갚을게라는 얘기죠. 나중에 돈 갚을게. 나중에 돈 갚을게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돈 갚을게. 그러면 이 나중에 돈 갚는 사람은 다른 후임, 시장이 갚아야 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어느 누군가 후세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갖고 자기들이 누려보지도 못한 도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러면 후세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갖고 채권 만기가 들어 갚아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떡하니? 이런 경우는 이런 거에 투자를 유인해. 근데 정부 국채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채도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시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없어. 만약 인천시 파산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되면 어떻게? 채권 쓰레기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투자하는 사람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기도에서 이거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는 미국에는 많아요.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뮤니라는 말을 써요. 뮤니스라고 해서 뮤니서펄스라고 해서 이게 시예요. 시의라고 하는 게 시의 채권. 그러니까 도시 채권. 그래서 우리 뮤니스라는 말 쓸게요. 시 채권.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시가 시잖아. 그래서 시가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뮤니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와?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 그 이자는 뭐가 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분명히 영업의 수익이야. 이자 수익. 하지만 세법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그거 수익 아니라고 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채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채권이 있으면 혜택이 많겠지. 그럼 입금 산입에 입금 불산입에는 입금 산입에 입금이 되잖아. 일단 수익이니까 입금이잖아. 근데 얘는 세금을 안 쳐주겠다는 얘기잖아.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난택서불이 되는 거지, 얘는. 이런 애들이 바로 얘네들은 절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세금 내라고 해주지 않아. 그게 바로 이런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브라질 국채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소속된 비영리법인에서는 브라질 국채에 많이 투자했거든요. 브라질 국채가 이거야. 브라질 국채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게 나왔어, 상품. 그럼 브라질 국채가 10년 넘. 그럼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 수익,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이자 수익을 잡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세금
이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세금 계산할 때 세금 내는 걸로 보여요. 하지만 세금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세금 장부에서 어떻게 돼요? 너는 여기 왜 들어왔어? 빼버려요. 빼버리고 장부에서 없애버리는 거야. 브라질 채권이 그래요. 하지만 미국 국채는 어때요? 미국 국채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는 어떻게 한다? 미국 국채는 이 영업의 수익으로 잡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그 이자 수익 마저 들어와야 돼. 얘는 그때 미국 국채는 뭐다?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IBK에다가 정기예금 들었지. 수입에다 정기예금 들었지. 이자 수익 발생했지. 입금이잖아. 이자. 입금 산입. 택서블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그 다음에 환급을 받죠. 그런 기관은 별 차이가 없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한테 이게 아주 민감해요. 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있지? 벌금은 지금 영구적 차이하고 있어요. 영구적 차이는 뭐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구적 차이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차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 차이는 뭐다? 지금 많이 냈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 덜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고착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벌금, 고급 경영진, 그 다음에 인천시 정부, 이게 바로 뭐다? 얘는 뭐다? 얘는 얘는 뭐야? 송금 불산입이잖아. 그렇지. 송금 불산입 케이스죠. 얘는 무슨 케이스야? 고급 경영진도 송금 불산입이죠. 뮤니스, 지방채가 이자를 받지 않는, 지방채가 세금을 안 낸다면 얘는 뭐다?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송금 불산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근데 이거를 회계 처리 하나 해볼까?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걸 갖고서는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갖고 하냐면은,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지방 채권 있잖아요. 브라질 채권 하는 거 회계 처리만 하고 이제 끝을 낼게요. 뭐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손익계산서, 어떤 손익계산서가 있어.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딱 손익계산서 보는데 여기 보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세전이익이라는 게 좋겠다. 그냥 여기 세전이익이 있어요. 세전이익이 얼마냐면은 세전이익이 5만 불이야. 이렇게 5만 불 돼 있어. 세전이익 5만 불. 그럼 여기는 과세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과세소득. 그렇죠? 그런데 세전이익에 도달하기 위해 뭐가 있냐면은 뭐가 플러스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가 있다고 할게요. 브라질 국채 이자 수입이야.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야. 브라질 국채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은 브라질 국채 이자 수입이 얼마가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브라질 국채 이자 수입이 만약에 많이 있다고 하죠. 많이 있어 가정할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된 거야? 브라질 국채 이자 수익이 위에서 많이 있었고 뭔가 계산이 돼서 세전이익이 5만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세금만 빼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단기 수익 나오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전이익이 5만인데 브라질 국채가 만이었다는 얘기는 그럼 그 이전에 따는 게 얼마야? 4만이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과세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야? 과세소득은 브라질 국채는 너는 여기 과세소득은 너 여기서 이거 이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이야. 그럼 과세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야? 과세소득은 4만이 되겠지. 과세소득은 4만이 되겠지. 왜? 브라질 얘 지켜보다가 브라질 국채는 왜 들어왔니? 마치 감가상각 빼주는 것처럼 너 브라질 국채 너 여기 이자 수익으로 더해져 있지만 넌 이자 수익 아니야. 세금 냈던 빠져. 과세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만에서 만을 다시 빼주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돼요? 4만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회계상에서는 이익은 5만이야. 과세소득 세법상은 4만이야. 얼마 차이가 나요? 10,000불 차이가 나요. 10,000불. 그렇지. 10,000불 차이가 나. 10,000불 차이가 나지. 10,000불 차이가 나지. 근데 만약에 세율이 30%라고 가정할게. 만약에 세율이 30%야. 그냥 간단하게. 그럼 얘는 얼마 계산돼서 나는 거지? 세금이 그냥 15,000이죠. 5만 곱하기 30%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만에다가 30% 하면 얼마가 되지? 얘는 12,000이 되지. 그러면 실제로 세금이 차이가 얼마야? 3,000이잖아.
디퍼런스가 3천이야. 근데 이 디퍼런스가 3천인데 이 차이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이게 바로 영구적 차이야. 영구적 차이가 되는 거야. 영구적 차이.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영구적 차이. 3천. 그러니까 실제로 15,0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000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3천이라는 애가 그러면 영구적 차이가 되는 거야. 얘는 영구적 차이는 얘는 저기 입금에 불산입 되는 거지. 입금에 불산입 되는 거 맞죠? 입금 불산입. 이거는 혜택이야. 이거는 입금 불산입 혜택이야. 아니면은 혜택 아니에요? 이거는 혜택이지. 이건 혜택이잖아. 혜택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입금 불산입. 그래서 요 구조를 보세요. 한번 요 구조. 손익계산서 딱 써놓고 세전이익 5만인데 위에 브라질 국채 수입이 이자 수입이 많이 있었어. 그러면은 브라질 국채는 세금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소득으로 오면 4만밖에 안 돼. 근데 똑같이 세율에 30% 가정하면은 얘는 세금 얼마 내는 거? 15,000 내는 거잖아. 얘는 12,000 내는 거잖아. 그럼 차이가 얼마가 발생했지? 세금 차이가? 3,000 차이가 나잖아. 이게 바로 무슨 차이다?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차이. 왜? 브라질 국채는 원래 세금을 영원히 안 떼기로 했잖아. 얘는 회복이 안 돼. 나중에 이게 잡혔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이런 차이가 아니야. 얘는 무조건 끝까지 가는 영구적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